10월 19일 MLB 분석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하이프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 분석표나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많은 관심 참여들 해주시는데, 양식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경기들 항상 업로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MLB는 총 9가지 경기 멘트 시작할 거고요. 멘트 들어갈 거고요. 볼티모어 양키스부터 보면서 쭉쭉 멘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 양키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 양키스.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양키스의 선발 로던이 이제 복귀전이거든요. 6월 29일 이후에 첫 번째 MLB 등판이고요. 51일 정도 이제 공백이 있었고, 어쨌든 부상 복귀전이다 보니까 이닝 이팅이라든지 투구수의 제한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로던이 사실 트리플 A에서 복귀전을 가져갔을 때, 재활 등판을 가져갔을 때 조금 안 좋았거든요. 박미첼님 추천 감사합니다. 8월 9일날 트리플 A 등판에서 2.2이닝 3자책 조금 털리고 왔었고, 공교롭게도 내일 매치업 상대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다가 되게 좋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ER 8푼 1위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또 10방이 나오고 있고, 뭐 평균 득점도 6.2득점을 가져가면서 타격 감각이 고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 사실 자완 투수 만났을 때도 또 볼티모어가 강합니다. 이번 시즌 대응팀 OPS가 0.720, 리그 전체 10위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완 상대로도 강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로던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한 5이닝 정도 3실점 내지 4실점까지는 내어준다고 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볼티모어의 선발 셰인 바즈 등판하는데 156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체인저까지 투구 가져가면서 굉장히 빠른 구속에다가 최근에 커브 각도 점점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양키스가 최근 빠따 감각이 떨어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뭐 스탠튼이라든지 벨린저라든지 뭐 저지라든지 핵심 코들이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좀 떨어지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로던의 실점을 양키스의 빠따로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볼티모어가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종합해보면 볼티 프렌이라든지 내지는 역배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 1차전은 사실 피츠버그가 모진스키 활용하면서 이제 불펜데이 가져가면서 조금 경기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기를 5대8로 내어주고 왔고요. 디트로이트는 반대로 3연패를 탈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케이더 몬테로로 이어지는 투수 운영인데,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싱커,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레퍼토리 다양하고요. 커맨드도 되게 괜찮고요. 이닝 대비했을 때 WSP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출루 자체에 대한 억제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장타를 좀 많이 맞으면서 쉽게 내어주는 점수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할 7푼 7리 팀 타율에다가 이제 또 홈런이 6방, 뭐 평균 득점이 6.8득점을 가져갈 만큼 뭐 크러쉬 상황에서의 집중 능력이라든지 타점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몬테로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뻔지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몬테로가 사실 많은 시점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완벽투는 좀 힘들 수도 있고 6이닝 정도 한 2실점 정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 애쉬 크래프트 등판하는데 156km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굉장히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로우존 공략도 되게 좋은 편이죠. 직접 마이애미전 9이닝 완투승을 찍고 왔고요. 투구수 85개에다가 4위 휴식 이후에 등판 가져가는 상황인데 뭐 구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구위는 회복이 됐다고 보고 있고 투수전 베이스에다가 피츠버그가 조금 더 유리한 매치업 정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피츠버그 승리라든지 아니면 7.5 언더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피츠버그 승 내지는 7.5 언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세 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클리블랜드 샘프 경기 보도록 할게요. 클리블 샘프. 자, 이 매치업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포서 그리핀과 같은 휘세논트의 매치업이다 보니까 그리핀이 나오는 클리블랜드가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이하리가 3.25와 6.11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뭐 클리블의 좀 선발 구간이 좀 유리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서 그리핀이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거든요. 최근 3경기 보시면 14.1 동안 12자책 7.54의 이하리가 찍히고 있고요. 카운트 잡으러 들어가는 커터가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뭐 정타라든지 장타를 꽤나 많이 맞고 있습니다. 뭐 사실 샘프가 이제 밸류가 높은 무빙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리핀이 워낙에 실투가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샘프가 묶이는 그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핀의 현실적인 기대값은 한 6이닝 정도, 한 3실점 내지 4실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샘프의 선발 카슨 휘센헌트 등판하는데 149km짜리 패스볼에다가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가져가거든요. 빠져나가는 공의 각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커맨드가 좀 기복이 있고 볼끝이 좀 밋밋한 편이고요. 근데 사실 퀴블이 최근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3.4득점 수준에다가 또 최근에 되게 공격적인 또 타격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 그리핀이 부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샘프가 사실 일방적으로 좀 두들겨 맞는 그림보다는 조금 접전 아니면 사실 역배가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 매치업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샘프가 못 이길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까지 한번 나와줄 수 있는 뭐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게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업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경기 볼게요.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자, 오늘 양팀 더블헤더 가져갔었고요. 뭐 신시내티 1승, 세인트루이스 1승 챙겨가면서 사이좋게 1승씩 나눠 먹고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시내티는 내 앤드류 에보트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안 좋아요. 25번의 등판에서 133이닝 동안 1.42의 WHP와 4.13의 ERA, 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도 되게 많은 편이고요. 장타도 꽤나 많이 맞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내일 외야 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고 한다면 에버트 입장에서는 사실 안정감을 보여주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에버트가 우타자 좀 만났을 때, 우타자 헌팅을 가져갈 때 조금 크게 벗어나는 스위퍼라든지 체인지업이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뭐 사실 세인트 루이스는 우타석에서 뭐 워커라든지 에레라라든지 위니라든지 뭐 페르민까지 최근의 흐름이 되게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버트에 대한 기대값은 사실 최대한 좀 낮춰주고 싶기는 해요. 잘 못 던질 가능성이 좀 높다. 반면에 이제 세인트 루이스의 선발은 카일 리히 등판합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리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배럴 투구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뻔지력 있는 팀을 만났을 때라든지 타자치나 구장에서 경기를 가져갈 때라든지 조금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내일 뻔지력이 있는 신시내티를 만나서 외야로 바람이 부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또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리히 역시도 사실 기대값을 좀 낮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 신시내티가 불펜 구간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 또 겹쳐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는 화력전, 투수전 베이스보다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5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템파베이 토론토 볼게요. 자, 홈팀 템파베이가 오늘 볼티모어의 4연전을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잡아냈어요. 수입은 면하고 온 상황이고 내일 이제 마르티네즈가 등판을 하다 보니까 뭐 토론토 상대로 기선제압 좀 가져가고 싶을 거거든요. 자, 마르티네즈가 직전 애슬레틱스 전에서 9이닝 4실점 완투승을 챙겨줬었고요.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뭐 커맨드 능력, 볼끝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 뭐 이닝 데뷔했을 때 뭐 출루 자체에 대한 억제라든지 위기 관리 능력도 되게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토론토의 선발은 소리아노 등판합니다. 15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너클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사실 싱커라든지 너클 커브의 구속이나 볼끝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무잉볼러라든지 아니면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은 좀 뛰어난 편이고 기본 베이스는 투수전이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템파베이가 먼저 마진 남겨주고 약간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고 토론토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승리라든지 언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6번째 매치업 들어갑니다.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경기 볼게요. 조용조용 물결표 공구리 왕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연승이 좀 길어집니다. 4연승까지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서 내일 선발이 잭 휠러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일 마이애미 잡아주면서 위닝 빠르게 챙기자 욕심 날만 하거든요. 자, 이번 시즌 휠러 같은 경우에는 20번의 등판에서 115.1 동안 1회 WHP와 2.89의 ERA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고요. 출루 자체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은 편이죠. 이번 시즌 마이애미 만났을 때도 총 3게임 나와서 2승 15이닝 동안 6자책 3.6의 ERA 나쁘지 않았었고 내일 홈발까지 받는 경기라고 한다면 휠러에 대한 기대값은 6이닝 7이닝 완벽 투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다. 반면에 이제 마이애미 선발은 케이드 깁슨 등판합니다. 뭐 전문 선발 자원은 아니고요. 뭐 오프너 정도 나오겠죠. 오프너 정도 나와줄 거고 이제 필립스까지 활용하면서 한 5이닝, 6이닝까지 막아주려고 노력할 건데 사실 이 필립스도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좌타자 헌팅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 입장에서는 슈아버라든지 하퍼, 아라에즈, 뭐 스탄, 마쉬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 밸류, 흐름까지 챙기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좀 초반부터 조금 점수 차이를 많이 벌려줄 수 있는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경기로 저는 보거든요. 심지어 최근 마이애미가 불펜 최근 5경기에서 15이닝 동안 13 자책을 내어주면서 불펜 ERA도 7.8까지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필라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필라승 1.5 마헨 내지는 8.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7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보스턴, 애리조나 경기 볼게요. 자, 오늘 양 팀의 1차전은 보스턴의 타격이 시원하게 터져주면서 11대1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했었죠. 내일 양 팀의 2차전은 레인저 수아레즈와 메릴 켈리의 매치업인데 자, 사실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아쉽거든요. 조금 정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빠른 승부가 잘 안 되고 있고 내일 매첩 상대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완 투수 만났을 때는 되게 잘 치거든요. 이번 시즌 애리조나가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냐면은 몇이죠? 0.791 리그 전체 2위. 그리고 사실 이 수아레즈가 지난 시즌 애리조나 만났을 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2번의 맞대결 가져가면서 7.2이닝 동안 13자책 15.26의 ERA 기록했었고 사실 뭐 최근에 애리조나가 바닥 감각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수아레즈 상대로 뭐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지원은 된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애리조나의 선발 메릴 켈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체인지업에 대한 밸류가 많이 죽었어요. 체인지업이 좀 괜찮았을 때 성적이 괜찮았는데 체인지업 밸류가 많이 죽었고요.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내일 보선 원정에서 버네이파크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켈리도 실점 억제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뒷심 싸움은 사실 보선이 애리조나 데뷔했을 때 유리한 구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수아레즈가 생각보다 더 많이 털릴 수도 있다 보니까 게임 베이스는 화력전 베이스, 승패는 사실 좀 어렵다.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8.5 오버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스 화이트삭스 볼게요. 컵스 화이트삭스. 요거는 좀 심플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오늘 양 팀의 1차전을 좀 리마인드 해보면은 사실 화이트삭스가 생각대로 이제 이마나가를 좀 공략해 주면서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이트삭스가 최근 불펜 피로도가 조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늘 사실 필승조를 아꼈어요.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필승조를 좀 아끼고 좀 미래를 보겠다, 추후를 보겠다라는 느낌의 경기를 가져갔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9회 말에 동점 허용, 그 다음에 이제 연장 가서 패배를 당했죠. 뭐 팀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컵스는 내일 케빈 가우스먼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5번의 등판에서 139이닝 동안 1.27 WHP와 4.53의 ERA. 뭐 페이스볼에다가 스플릿 투피치 위주로 풀어가고 있고요. 워낙에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라든지 익스텐션에서의 강점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투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워 피처 스타일에게는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우스먼에 대한 기대값을 뭐 시즌 평균 정도? 한 6이닝, 7이닝 정도 먹어주면서 2실점 내지 3실점 정도 노려볼만 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화이트삭스가 아직 선발이 확정이 안 됐어요. 아마도 이제 그 패디 정도 오프너로 쓰면서 롱 리리프로 쓰면서 불펜데이 가져갈 것 같은데 사실 패디가 이 컵스의 타선을 억제하기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워낙에 컵스가 브레이킹볼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기도 하고요. 내일 리그리필드 쪽에서는 외야로도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컵스 입장에서는 상성에서도 이점을 가져가지만 경기 컨디션에서도 확실히 이점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선발 구간에서 충분한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뭐 화사기 필승조 나오고 말고를 떠나서 선발 구간에서 점수가 조금 확정이 되는 경기가 좀 승패가 확정이 되는 요런 느낌 경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컵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8.5 오바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매치업 들어갈게요. 휴스턴 에인절스 경기 보겠습니다. 휴스턴 에인절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양 팀의 선발들이 좀 불안불안해요. 휴스턴 선발 하비엘을 등판하고요. 그 다음에 에인절스의 선발 클라센 등판합니다. 뭐 사실 6점 후반을 향해 가는 하비엘의 ERA라든지 이제 WHP가 2점이 넘어가는 클라센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하비엘을 믿지도 클라센을 믿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하비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뭐 상대 타이밍을 뺏어주는 피칭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페스트볼에 대한 구위도 많이 떨어지고요. 브레이킹볼의 각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볼질이 좀 심해지고 있고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고 우타자 상대로 특히나 많이 맞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인절스의 우타 라인의 뎁스라든지 밸류를 감안해 봤을 때 하비에르는 좀 털린다고 봐요. 기대값 자체를 좀 낮춰주고 싶다. 반면에 이제 클라센 같은 경우에는 15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 빠르고 구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좀 볼넷이 좀 많고요.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실투성 공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나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휴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도 뛰어난 편이고 성구 능력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펀치력까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WCP가 높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게임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받는 느낌의 경기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승패는 잘 모르겠는데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소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9.5 오바 말씀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분석해온 전체 9가지 경기 멘트 다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유튜브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